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2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수요일의 코너죠. 공정경제 이야기. 자,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오규성 국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공정위가 상을 받았더라고요. 프랑스의 한 전문 매체로부터 2021년도 반독점 우수 문서상 이런 상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입니까? 예. 이 상, 일단 불어로 경쟁을 뜻하는 콩키영스라는 매체인데요. 네.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쟁법 전문 매체 중 하나입니다. 경쟁법 관련 간행물을 출간하고 컨퍼런스라든지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2012년도부터는 매년 반독점 우수 문서상을 시상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상의 수상자로는 미국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나 칸 위원장이라든지 바이든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인 팀우 교수 등 명망 있는 학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권위 있는 상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공정위는 어떤 분야에서 상을 받은 건가요? 예. 우리 공정위 같은 각국의 경쟁 당국을 대상으로 하는 수상 분야입니다. 연성규범 또는 소프트로라고 하는 분야인데요. 네. 이 연성규범 즉 소프트로는 경쟁 당국이 경쟁 문화 확산을 위해서 작성하고 배포하는 각종 가이드라인이나 시장 분석 자료 그리고 자율적 준수 지침 등을 아우릅니다. 경쟁 당국이 법을 위반한 구체적 사건에서 과징금 등의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법 집행과 구별해서 연성규범이라고 칭하는데요. 네. 이번에 그 대회 측에서는 경쟁 당국의 모범적인 실무례를 선정하여 이를 시상하고 다른 경쟁 당국과 공유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홈페이지에는 그런 상을 수상한 경쟁 당국의 위원장과 같은 수장들이 직접 해당 제도를 소개하는 영상들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 수상을 받은 제도가 있는 거죠? 어떤 건가요? 예, 우리 공정위가 작년 12월에 자료의 열람 복사 업무 지침이라는 걸 제정했는데요. 네. 그 지침이 이번 수상작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공정위가 이제 기업의 방어권과 영업 비밀을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서 이번 지침을 통해서 한국형 데이터룸, 제한적 열람실이라고 하는데요. 이 네. 데이터룸을 도입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수상은 이런 적법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우리 공정위의 노력이 해외 경쟁 당국에 널리 공유될 만큼 매우 잘된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 실무라고 인정받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국형 데이터룸, 그러니까 얼마나 잘 만들어졌길래 이렇게 상까지 받았는지 내용이 진짜 궁금한데 자세히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이제 일반적으로 공정위는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피시민 기업, 이제 조사를 받는 기업의 경쟁 사업자 등으로부터 이제 자료를 활용할 때가 있는데요. 네. 근데 그 자료에 이제 그 해당 기업의 영업 비밀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이 자료를 조사받는 기업에게 제공을 하면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한 기업의 어떤 그런 영업 비밀 같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공정위는 그동안 그 공개에 굉장히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정위는 자료를 제공하되 그거를 좀 엄격한 조건 하에서 이제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한적 자료 열람실인 데이터룸을 만든 건데요. 네네. 예, 이 데이터룸에는 이제 피시민 기업, 조사받는 기업을 대리하는 외부 변호사만 입실해서 그 해당 자료를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해당 변호사는 데이터룸에서 본 영업 비밀 관련 자료들을 의뢰인에게도 조차도 유출할 수 없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 비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영업 비밀이 유출이 되지 않아야 되고 그래도 자료를 열람해야 되는 상황은 또 피치 못하게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데이터룸을 만드신 거고 이 데이터룸을 이제 철저히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관리가 업무 지침에 상세히 지금 잘 나와 있는 건가요? 예, 정확히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이제 공정이 제공된 기업의 영업 비밀이 외부에 유출된다면은 저희 이제 공정이 법 집행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또 이제 국내 신뢰에도 큰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업 비밀 유출 가능성은 미리 사전에 차단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료를 열람하게 될 변호사는 우리 데이터룸에 입실하기 전에 해당 영업 비밀을 이제 피시민 기업에게도 공개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해야 되고 그 피시민 기업도
그 해당 변호사에게 영업 비밀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겠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자료를 열람하는 변호사 같은 경우도 그래서 휴대폰, 노트북과 같은 어떠한 전자기기도 데이터룸 내에 소지할 수 없고 그 데이터룸 내에서 습득한 자료는 절대 외부에 반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데이터룸에는 2인 이상의 저희 공정위소속 공무원이 입실을 하여 그 열람 상황을 감독하고 그 데이터룸에서의 모든 상황은 저희 그 CCTV로 녹화돼서 보존됩니다. 네. 그러니까 철저한 관리 감독 아래 이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영업 비밀이 유출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럴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있습니까? 그렇죠. 예. 저희가 그런 점에서 저희도 이제 만전을 기하려고 합니다. 네. 그 공정위에서는 이제 그 만에 하나 영업 비밀을 유출한 자가 발생하면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중 조치할 예정인데요. 구체적으로는 그 유출자는 그 관련 법률에 따라서 그 영업 비밀 침해에 따라 손해를 배상을 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 형사적으로도 최대 5년의 징역이나 최대 그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와 아울러서 공정위는 영업 비밀을 유출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대한변협 측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된 상시 협력의 기반을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수상을 하신 그 데이터룸 운영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끝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이제 공정위 심의 절차가 이제 매우 중요한데요. 이 기업들과 일반 국민들로부터 모두 신뢰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지금 운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이제 보완할 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희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을 계속 경청하면서 꾸준히 그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데이터룸과 관련해서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기업의 영업 비밀이 보호되면서도 조사를 받는 피시민 기업의 방어권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저희 공정위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는 쪽으로 더욱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오규성 국장이었습니다.